자, 챕터 2 가속도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법 특강 문제부터 기초를 좀 쌓아 나가면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 특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보자 라는 내용이거든요.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다른 말이 아니고 F는 ma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속도 법칙이다 라고도 배웠는데 이 F는 ma 가속도 법칙은 힘 크기를 알면 가속도를 알 수 있는 법칙이었죠. 가속도를 알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따라서 F는 ma를 보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 하면은 사실 바로 윗페이지에 완자책의 물체 운동 분석하는 순서를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완자책 순서랑 좀 다르게 저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물체 운동 분석하는 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순서가 뭐냐 하면은 기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방향을 설정. 내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정했으면 반대 방향 힘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혹은 아래로 가는 힘을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설정했으면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부호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지를 잘 보고 부호를 꼼꼼하게 잘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일단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겠죠. 따라서 그림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표시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운동 방정식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물체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물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세 가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보면 돼요. A라는 물체에는 F는 ma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B라는 물체에는 F는 ma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문제마다 조건들이 다양하거든요. 문제의 조건을 잘 찾아서 반영을 잘 해야 됩니다. 문제 조건을 반영하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마찰력이 없는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럼 마찰력이 없다라고 주어졌으면 그 마찰력이 없는 상태로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 작성이 끝났으면 운동 방정식 F는 ma라는 공식의 최종 목표는 가속도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 작성을 끝냈기 때문에 가속도가 얼마일 것이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의 최종 목표 가속도 찾기가 끝났으면 이제 모든 것이 사실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 작성하고 가속도를 찾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찰력이라든지 수직 항력이라든지 다양한 힘들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장력 혹은 뭐 마찰력은 잘 묻진 않습니다, 사실. 등등에 대해서 묻는 경우에는 이 장력, 마찰력 등등 이런 힘들을 물체 내부에 작용하는 힘, 내력이라고 합니다. 내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내력을 또 찾아주시면 돼요. 이 내력 같은 경우에는 물체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다 해서 내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면 이런 내력들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는 운동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찾을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해서 구속 힘이라고도 해요. 운동 방정식에 의해 구속되는 힘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해당 순서를 숙지를 했으면 비법 특강 문제에 나와 있는 예제에 적용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예제 1번을 보면 10N이라는 힘이 A와 B에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일단 힘의 특성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힘이라는 거는 접촉한 물체, 접촉한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접촉을 해야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10N이라는 힘이 B에게는 작용하지가 않아요. 이 10N이라는 힘은 A에게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힘은 접촉한 물체에게만 작용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중력, 그 다음에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쳐서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힘들은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자, 힘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운동 방정식 작용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방향을 설정하자 였어요. 그 방향은 내 맘대로 기준을 잡아도 되지만 힘이 작용하는 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1단계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두 번째 단계는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표시를 하자 였어요. 지금 모든 힘들이 다 나타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10N이라는 힘이 A에게 작용하면 A는 B에게 또 힘을 작용해요. 이거를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FA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A가 B에게 주는 작용이 있으면 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 FBA,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자 였어요. 물체마다 F는 MA를 적용해보자 이렇게. 따라서 F는 MA 운동 방정식을 A 버전으로도 써보고 B 물체 버전으로도 써볼 건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마다 나타나 있는 조건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조건을 읽어보면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는 마찰력도 무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이 마찰력을 무시한다 라는 조건을 생각하면 FAB, B는 A로부터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바닥과 물체 B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마찰력은 존재하지 않으니 이 마찰력을 빼고 이렇게 힘들을 적어 놓으면 모든 힘들을 다 표시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조건을 이해했으면 다시 물체마다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A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냐 하면은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10N과 B가 A에게 주는 힘 FBA라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10N이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따라서 F는 이라고 쓸 때 플러스 방향 힘 10N, 마이너스 방향 힘 FBA. 이게 F는 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3kg죠. A의 가속도는 A다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A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 AA, B의 가속도는 AB라고 적어야 하지만 사실 이 두 물체는 붙어서 같이 운동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A의 가속도 AA, B의 가속도 AB가 같기 때문에요. 이런 조건을 미리 적용을 해서 그냥 가속도는 A나 B나 둘 다 A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A의 운동 방정식 작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B 버전으로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B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냐 하면은 FAB, A가 B에게 주는 힘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B 버전으로 F는 MA를 쓰면 A가 B에게 주는 힘 FAB를 받았다. 이게 F는 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B 질량은 2kg고 가속도는 A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3단계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A 버전으로도 F는 MA를 쓰고 B 버전으로도 F는 MA를 썼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가속도를 찾아보자 였어요. 자, 이 가속도는 어떤 식으로 찾아줄 것이냐 하면은 A의 운동 방정식과 B의 운동 방정식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BA와 FAB는 작용 반작용이고 그 부호가 반대고 크게 같기 때문에 요 두 식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A 방정식, B 운동 방정식을 더해보면 좌변에는 10N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변에는 3kg 곱하기 A, 2kg 곱하기 A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2 하면은 5kg 곱하기 A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다? 10N 나누기 5kg 해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순서는 1, 2, 3, 4단계를 다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가속도가 얼마냐? 이게 내력을 묻지 않고 가속도만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단계를 거치지 않고 5kg짜리 물체에 10N이 작용했구나라고 해서 바로 가속도는 2다라고 빠르게 찾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를 지키면서 제가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1, 2, 4, 3, 4단계를 거쳐갔는데 가속도만 빠르게 찾고자 할 때는 A와 B를 5kg짜리 한 물체로 인식한 다음에 5kg짜리에 10N이 작용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운동 방정식을 작성했고 가속도도 찾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죠. 가속도를 알고 운동 방정식을 알면 FAB, FBA 이 내력을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B 운동 방정식에 가속도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4N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FAB나 FBA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BA와도 같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못 믿겠으면 가속도 2를 A의 운동 방정식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좌변은 10N 빼기 FBA 우변은 6N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FBA는 4N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질문에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B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라고 찾아줬죠. 2번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지금 A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방향으로는 10N,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FBA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죠. 이 두 가지 힘을 다 고려한 게 알짜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0N 빼기 FBA를 해라 라는 말이 되니까요. 10N 빼기 4N 하면 6N이 되겠습니다. 3번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몇 N인지 쓰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가 B에게 주는 힘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4N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두 물체가 도르래에 매달려 있는 경우. 자, 이때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도르래라고 하면은 도르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시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바로 운동 방정식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순서가 뭐였냐 하면은 방향의 기준을 잡자였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 방향의 기준을 잡자였는데, 자, 이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B라는 물체가 더 무겁기 때문에 A라는 물체를 끌고 내려가는 상황이죠. 근데 B 물체가 내려가면 A라는 물체는 올라가게 돼요. 왜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고 올라가는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두 가지 물체가 있지만 결국에는 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5kg짜리 한 개의 물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방향 기준 잡을 때. 쉽게 말해서 이 친구를 뱀이다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뱀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뱀 머리 무게가 3kg고요. 뱀 꼬리 무게는 2kg라고 하면, 자, 뱀이 아래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럼 머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꼬리가 딸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식으로 설명했냐 하면은 머리 부분은 내려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고요. 꼬리 부분은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요거를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자, 방향의 기준을 잡을 때는 BA 물체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구나. B 물체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구나 라고 조금 특별하게 방향 기준 잡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을 표시하자였죠. 2단계 모든 힘을 다 표시하자. 그러면 A와 B에는 중력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B 무게, B에 작용하는 중력이 30N, A는 아랫방향으로 20N의 무게, 20N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힘의 표시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B 물체가 C를 당기게 돼요. B 물체가 C를 당기게 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실도 B를 당기게 됩니다. 자, B 물체가 C를 당긴다. 요거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장력 T라고 하겠습니다. 장력은 영어로 텐션이라서 제가 T라고 적었어요. 이 장력이 B 물체를 당기면 A도 똑같죠. A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A가 C를 당기면 실도 A를 당김, 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장력 T라고 적겠어요. 이러면은 모든 힘 표시가 끝난 거예요. 됐죠? 자, 3단계는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였습니다.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적용하자. 3단계에서는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문제 조건을 읽어보면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그 다음에 줄의 무게, 줄의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마찰과 공기 저항 무시한다는 거는 마찰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찰이 없구나 이렇게. 근데 줄의 무게를 무시한다, 이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줄 무게를 무시한다는 거는 줄 양쪽 끝에 장력이 있잖아요. 줄의 양쪽 끝 장력이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A 물체가 있고 여기는 B 물체가 있죠.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실이 A를 당기는 힘, 장력 A라고 적겠어요. 그 다음에 B 부분하고 연결된 실은 실이 B를 당기는 힘, 비장력이라고 적어야 되죠.
근데 이제 줄의 무게를 무시한다라는 말은 장력이 같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기 실의 중앙을 P점이라 적고 실의 입장에서 F는 MA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입장에서 F는 MA를 작성하면은 한쪽으로는 A가 C를 당기는 힘, 반대쪽으로는 실이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두 가지 힘이 작용하죠. F는 이라고 썼으면 실의 질량 곱하기 실의 가속도다.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실 입장에서도 적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의 무게를 무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변이 0으로 날라가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실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TA와 TB,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같습니다 라는 조건을 줬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양쪽 장력은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에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실이 나오는 문제마다 줄의 무게는 무시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줄의 무게를 무시한다라는 말은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양쪽 끝에 있는 장력이 다 같겠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력에 대한 설명은 이 문제에서만 좀 꼼꼼히 하고 다음번 문제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힘들을 다 표시하고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도 T,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T라고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F는 MA라는 거를 A 버전, B 버전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되겠죠.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자라는 거는 A 버전으로 F는 MA를 써보자라는 말이에요. 자, A는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방향 힘 장력 T, 마이너스 방향 힘 20N은 이게 F는 이라고 쓴 꼴이 되는 거예요. A의 질량은 2kg고요. A의 가속도도 원래는 A의 가속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지만 A하고 B는 실에 묶여져 있죠. 그러면 동시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어차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A다 라고 적어주시고 B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었어요. 따라서 플러스 방향 힘은 30N, 마이너스 방향 힘은 T. 자, F는 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B 질량 3kg 곱하기 가속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 FNMA 적용하자가 완성이 된 겁니다. 4단계는 운동 방정식의 최종 목표인 가속도를 찾자. 그리고 가속도를 찾고 운동 방정식을 알면 장력을 알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가속도부터 찾을 건데 가속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면은 A의 운동 방정식, B의 운동 방정식을 더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의 운동 방정식에는 T가 있고 B 운동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T가 있으니 날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A와 B의 운동 방정식을 더해 보면 좌변은 30N 빼기 20N이고요. 우가는 2kg 곱하기 A 더하기 3kg 곱하기 A 이기 때문에 5kg 곱하기 A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정리하면 10N은 5kg 곱하기 A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찾아냈어요. 가속도는 2다 이렇게. 자, 저는 설명을 차근차근히 한다고 1, 2, 3, 4단계를 따라서 가속도를 찾아냈지만 여러분들은 가속도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는 두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5kg짜리 물체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5kg짜리 이렇게 생긴 물체에 아래쪽으로 30N, 아래쪽으로 20N 각각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알짜 힘을 계산하면 아래쪽으로 10N의 알짜 힘이 작용하는구나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속도를 빠르게 찾고 싶으면은 1, 2, 3, 4단계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10N의 알짜 힘이 5kg짜리 물체에 작용했구나 해서
가속도는 2다. 이런 식으로도 빨리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가속도를 찾았습니다. 가속도는 2다. 이렇게. 가속도를 알고 운동 방정식을 알면 장력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장력을 찾기 위해서 가속도 찾았던 풀이 과정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 찾았던 풀이 과정은 지우고 가속도는 2다라고 알아냈으면 이거를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에 각각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비운동 방정식을 좀 활용을 해볼게요. 비운동 방정식에서 30N 빼기 T는 6이다 하고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장력 T는 30 빼기 6, 24N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운동 방정식에도 가속도를 넣어 보셔도 돼요. 자, A의 운동 방정식에도 한번 가속도 2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빼기 20은 4 하고 나오죠. 따라서 T는 24 하고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따라서 내가 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활용해서 장력을 찾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의 운동 방정식은 검산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쓰지 않은 운동 방정식 하나에 가속도를 넣고 장력을 찾아봐요. 근데 B에서 장력을 찾았던 24N이 A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뭔가 계산 실수를 했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검산용으로는 내가 풀었던 과정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의 운동 방정식에 내가 찾았던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똑같이 나왔다면 계산 과정에 실수가 없었구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와 B의 무게는 몇 뉴턴인지 쓰시오. A와 B의 무게 하면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쓰시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쓰면 되는데 중력의 크기는 2kg 곱하기 10, A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A의 무게는 20N이었고요. B의 무게는 30N 이렇게 써주시고요. A,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세요. 세워놨죠. 가속도는 2다 라고 찾았고요. 줄의 장력은 24N이다 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 A,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각각 몇 뉴턴인가요? 자, A의 운동 방정식을 다시 보면 A에는 T 빼기 20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A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 FA는 장력 24N 빼기 20N이라고 해서 FA는 4N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B에는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냐 하면은 30 빼기 T라는 식으로 운동 방정식이 작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30N 빼기 24N 해서 6N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법 특강 문제 유형은 도르래에다가 실까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자, 도르래가 등장하든 실이 등장하든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순서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아래에 있는 예시로 바로 넘어가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좀 읽어보면 가에서는 A하고 B가 4kg, 1kg, 나에서는 A와 B의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자, 물체 운동을 분석하시오. 운동 방정식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에서도 그렇고 나에서도 그렇고 물체 운동 방향은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표현을 해보자 였죠. 그래서 가에다가 힘을 표현해 보면 아래로 10N, 나에서는 아래로 40N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B가 C를 당기게 되면 실도 B를 당기고 실도 A를 당기게 됩니다.
실이 B를 당기고 장력은 줄의 가운데 부분을 향하도록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장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 나에도 마찬가지로 실이 B를 당김, 실이 A를 당김이네요. 실이 A를 당김, 장력 T, 실이 B도 당김, 장력 T 이렇게 해주도록 합시다. 자, 원래는 A가 이렇게 가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A가 끌려가게 되면 바닷가에 마찰력이 이제 작용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마찰은 무시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은 적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면 2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3단계가 뭐였죠? A의 운동방정식, B의 운동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였죠. 3단계 운동방정식 F는 MA를 A 버전, B 버전으로 작성을 해보면 A 입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힘이 T, 장력밖에 없어요. 그럼 F는 이라고 썼으니 4kg 곱하기 A다. 이렇게. B 입장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10N, 마이너스 방향으로 T 작용하죠. 그러면 B의 질량은 1kg, B의 가속도는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4단계 가속도 찾기는 A 운동 방정식과 B 운동 방정식을 더하면 장력이 날아가게 돼요. T와 마이너스 T가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좌변은 10N, 우변은 5kg 곱하기 A가 되니까요. 따라서 가속도 A는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속도 2를 A의 운동 방정식에다가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장력 T가 8N이구나 라는 것도 금방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검산용으로 B의 운동 방정식에다가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B 운동 방정식에다가 가속도 2를 넣으면 T는 10 빼기 2 해서 똑같이 장력은 8N입니다 하고 나오죠. 계산 과정에 실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나 사항에 대해서도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단계 A 입장에서 운동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면 A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40N,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T라는 힘이 작용하죠. A의 질량은 4kg, 가속도는 A다. B 입장에서는 장력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장력은 1kg 곱하기 A. 자, 4단계로 빠르게 넘어가면은 A 운동 방정식, B 운동 방정식 더해서 장력은 소거가 돼요. 됐죠? 그러면 좌변에는 40N, 우변은 5kg 곱하기 A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가속도는 이번에는 가속도가 8m/s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가속도를 8을 넣어보면은 장력의 크기는 8N이다 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가와 나에서의 사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5kg짜리 물체를 이렇게 생긴 5kg짜리 물체를 10N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고요. 나도 A 물체, B 물체 이렇게 두 가지 물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차피 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물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에서도 B 1kg, A 4kg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5kg 물체에다가 40N이라는 힘을 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바로 찾아주게 되면은 질량은 일정하지만 사실 5kg짜리 물체를 끌고 가는 알짜 힘만 달라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우리가 좀 빠르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가에서는 5kg짜리에 10N의 힘이 작용했으니 가속도가 2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서는 질량은 일정하지만
R자임의 크기가 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에서는 사실 별도의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지 않고도 질량은 똑같은데 R자임이 4배가 됐으니 가속도도 4배가 돼서 가속도는 8이겠구나 바로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힘크기가 아니고 질량은 동일하지만 R자임의 크기가 변해서 가속도는 변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사항에서는 운동 방정식 작성하지 않고도 가속도는 8이구나 이거 바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가에서와 나에서는 A와 B의 물체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하지만 장력은 8N으로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이 비법 특강 문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물체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장력은 사실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변해도 이 물체 내부에 있는 힘, 이 장력은 일정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말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산 순서를 조금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문제가 등장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비법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자료 분석 1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냐면요. 일단 실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두 물체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뭘 딱히 알아야 될 건 없고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는 순서만 잘 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에 있는 물체 운동을 미리 분석을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방향 설정이었어요. 운동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향부터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 설정. 따라서 힘이 주어지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다 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가 뭐였죠? 두 번째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을 전부 다 표시를 해보자 였었죠. 자, 가상에서는 15N이라는 힘이 A에 작용을 하면 A는 B에게 또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FA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A가 B한테 주는 힘이 있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FBA라는 힘도 작용을 하게 돼요. 문제를 미리 좀 조건을 잘 파악을 해보면 마찰은 무시한다,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원래 B 물체는 FAB라는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렇게까지가 가에서는 힘 표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나에서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게 되냐 하면은 15N으로 B를 당겼어요. 그러면은 B가 C를 당기게 되고 C도 B를 당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력이 실의 가운데로 향하도록 양쪽 끝에서 작용하기 때문에요. A는 장력이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되었죠? 이렇게 하면 2단계가 끝입니다. 자, 3단계는 뭐냐 하면은 물체별로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A의 운동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A에는 지금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플러스 방향 힘으로는 15N 작용하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FBA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게 F는 이라고 쓴 거죠.
그러면은 A의 질량 2kg, A의 가속도는 A다 라고 쓰면 A 버전으로 F는 MA다 라고 쓴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B 입장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B 입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힘이 FAB는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B 질량은 3kg, 가속도는 A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나에서도 물체별로 운동 방정식을 미리 분석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A 버전으로 F는 MA를 쓰면 A에는 장력 T가 작용하고요. F는 MA이니까 2kg 곱하기 A, 이렇게 A의 운동 방정식을 작성했습니다. 자, B 입장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플러스 방향으로는 15N,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T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B의 질량 3kg, B의 가속도는 A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F는 MA 운동 방정식의 목표인 가속도를 찾아주시면 돼요. 가속도를 알고 운동 방정식을 알면 우리가 내력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내력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물체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이라던가 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에서 가속도를 찾아주려면은 A와 B의 운동 방정식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 운동 방정식을 더하면 FAB와 FBA는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소거가 되고요. 좌변은 15N, 우변은 5 곱하기 A가 됩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가속도가 3이다 라는 거를 찾았어요. 자, B 운동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찾아낸 가속도 3을 다시 집어넣어 보면요. FAB,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 3 곱하기 3, 9N이구나. 작용 반작용이니까 FBA와도 크기는 같은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나에서도 가속도를 찾아주도록 합시다. 자, 4단계 가속도 찾기. A와 B 운동 방정식을 더하면 이번에는 장력이 소거가 돼요. 그 운동 방정식을 연립을 하다 보면 내력은 항상 소거가 돼서 안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좌변은 15N, 우변은 5A 하고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가속도는 3 m/s 제곱이고요. A 운동 방정식에 찾아낸 가속도를 넣어주면은 장력 T는 6N이구나. 이걸 이제 찾아줬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지만 가속도를 우리가 빠르게 찾아주고자 할 때는 15N의 힘이 5kg짜리 하나의 물체에 작용했구나. 이런 상황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속도를 빠르게 찾고자 하면 15N이 5kg에 작용했으니 가속도는 3이다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지 않고도 가속도를 찾아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력이 얼마냐라고 묻게 되면 운동 방정식을 물체별로 작성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고요.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묻게 되면은 사실 운동 방정식을 물체별로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라는 판단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물체 운동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아래 있는 질문들에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가에서 AB의 가속도 크기는 3이고요. 나에서 AB의 가속도 크기도 3이었습니다. 3번 가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15N 빼기 FBA였었죠. 따라서 A에 작용하는 힘 크기는 15 빼기 9N이라고 해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6N이고요.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B는
FAB라는 힘밖에 작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FAB는 그대로 9N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대답이 됐으면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이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자료 분석 2는 책상면에서 실로 연결된 두 물체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도 그냥 운동 방정식 적용하는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 작성하는 순서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첫 번째가 방향 기준을 설정하기 였었죠. 방향 기준 잡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표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 작성하기, 물체별로 운동 방정식 FNMA를 적용하자. 그리고 네 번째 순서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찾아주시고, 가속도를 찾고 난 다음에는 장력이라던가 뭐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내력 등등을 찾기 였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번 방향 기준을 설정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A 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B 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가에서는 가속도가 작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근데 이럴 때는 R자 힘이 0이라서 내력도 없다는 건 아니고요. A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A도 지금 R자 힘이 0인 평형 상태고 B도 R자 힘이 0인 평형 상태예요.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장력도 10N이다 금방 알 수 있고, B에 작용하고 있는 장력도 10N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2kg짜리 물체다 라고 생각해도 물체가 평형 상태고요. 혹은 가는 A 질량이 1kg의 A도 평형, B도 평형이라는 거예요. A 플러스 B라는 하나의 2kg짜리 물체라고 생각을 해도 R자 힘이 0인 평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B를 따로따로 봐도 A, B는 각각 평형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가속도는 없고 장력은 10N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B 물체 밑으로 10N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위로 장력 T, 또 장력이 A를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제가 문제 조건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힘 표시가 다 끝났고, 그럼 물체 운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되겠죠. 물체별로 운동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A는 T라는 힘이 작용해서 1kg 곱하기 A, B는 플러스 방향으로 10N, 반대 방향으로 T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해서 1kg 곱하기 A, 이렇게 물체별로 운동 방정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A 운동 방정식, B 운동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10N은 2 곱하기 A다. 따라서 가속도는 5다.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는데 지금 2kg짜리 물체에 10N이라는 R자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kg짜리에 10N이 작용했구나 해서 가속도는 5다라고 빠르게 찾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가속도가 5다라는 걸 찾았으면은 이 가속도를 운동 방정식에 적용하면 장력은 5N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체 운동 방향 기준부터 먼저 잡아주면 C가 더 무겁죠. 따라서 이렇게 C가 A를 질질질질 끌고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운동 방향 이렇게 플러스다 라고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표현해 보면 C 아래로는 30N, A 아래로는 10N의 무게가 작용해요. 그리고 양쪽으로 장력이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3단계 물체별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보면 A 입장에서는 플러스 방향 힘이 장력이에요. 아시겠죠? A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장력 T, 마이너스 방향으로 10N 작용해서 1kg 곱하기 가속도 A다.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B 물체 입장에서는 B가 아니고 C네요. C 물체 입장에서는 플러스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따라서 플러스 방향힘 30N, 마이너스 방향힘 장력, 그리고 C 질량 3kg, C의 가속도 A. 이렇게. 자, A하고 C하고 운동 방정식을 연립을 해보면요. 장력은 소거가 되고, 따라서 30N 빼기 10N은 4kg 곱하기 A다 라고 이제 두 식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20N은 4kg 곱하기 A니까 가속도는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찾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4kg짜리 물체에 알짜 힘이 20N 작용했구나. 가속도는 20N 나누기 4kg 해서 5구나. 이렇게도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속도를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준 가속도를 물체별 운동 방정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A식을 좀 이용하면 A식을 이용하면 장력 빼기 10N은 5N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에서는 장력이 15N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체 운동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크기는 몇 N인가요? 장력의 크기를 묻고 있는 거죠. 실이 A를 당기는 힘 장력은 10N이다 라고 찾아놨습니다. 2번 나에서 B 가속도 크기는 얼마인가요? 가속도 크기는 5m/s 제곱이다 라고 찾아놨죠. 자, 3번 다에서 A의 가속도 크기는 얼마인가요? 다에서도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었어요. 자, 4번 다에서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몇 N인가요? 잠깐 위로 올라가서 C 운동 방정식을 보도록 합시다. C 운동 방정식은 30N 빼기 T는 3kg 곱하기 가속도다 라고 해가지고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요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30N 빼기 장력 T, 장력이 15N이었으니까요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30N 빼기 장력, 즉 30N 빼기 15N 해서 알짜힘의 크기는 15N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5N이다. 그러면 나의 B 운동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고 내려올게요. 나에서 B의 운동 방정식은 10N 빼기 T이고 장력은 5N이다 라고 찾아놨죠? 그러면 B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힘의 크기는 5N이 되겠습니다.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10N 빼기 장력 T, 장력이 5N이었어요. 따라서 10N 빼기 5N 하면 5N. 자, 맞는 말이죠. 다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 요거는 실의 장력을 말하는 거였어요. 장력의 크기가 다에서는 15N이었습니다. X 해주시고, 자,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는 가속도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한다. 이거는 맞죠?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